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부모 멘토링. 오늘 한국자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 운의 선호도를 만드는 방법,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역경지수를 갖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박사님 방송 끝나시고 네. 그때 조금 이거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혼낸 거 아니야? 그런데 의외로 댓글은요. 네.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엄마들도 반성 많이 한다고 오히려 힘을 주셨네요. 네. 여러분 유튜브 상에서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함께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강의를 이렇게 듣게 해주신 것도, 그리고 아침 생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참 은혜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네. 사연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샵 1069번입니다. 부모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저희가 링크 주소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힘내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여러 댓글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데요. 박사님, 지난주 우리가 네. 이렇게 이번 주에는 운의 선호도를 좀 구체적으로 네. 발달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자녀 교육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 이런 게 있어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그래서 잡는 법을 알려주라. 그렇죠.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어머님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냐 해주냐. 아주 간단한 거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고기 잡는 법, 밥 먹는 법을, 젓가락질하는 거를, 수저 저범질하고 밥을 먹는 것을, 옷 입는 것을 스스로 하느냐, 엄마가 입혀주냐, 즉 잡아주냐, 스스로 하게 하느냐, 이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그래서 옛날에는 어릴 적 극기훈련 자주 갔었죠. 그렇죠. 극기훈련 가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담력훈련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밤에 밤 12시에 다 나와 줄 서가지고 와. 막 무서웠잖아요. 그거 없어졌잖아요. 요새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극기훈련, 그래서 캠프 같은 데 가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 안에서 행사들이 많았지만 어른들의 잘못된 것 때문에 사건 사고가 있어서 없어졌지만 그러한 것들이 선진국처럼 자연스럽게 아이와 함께 캠핑 문화라든지 이런 문화가 가족과 함께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옛날처럼 아이들 많이 모아서 극기훈련하고 이런 시대는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 역할을, 그 교사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요새 캠핑 얼마나 많이 가요. 그렇죠? 그런데 갔을 때 아이에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래서 아이가 정말 거기 갔을 때는 아이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러 간 거잖아요. 아빠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말 아빠가 내가 고기를 얼마나 잘 굽나 봐라. 아빠가 텐트 얼마나 잘 치나 봐라. 이 정도야. 아내한테도 당신 봤지? 밖에 나와서 움직이지도 마. 내가 다 해줄게. 자, 이렇게 해서 간다면 아내한테는 점수를 딸 수 있을지 모르나 과연 아이는 거기로 왜 갔냐는 거예요. 저는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아주 놀란 게요. 네. 근데 아이한테는 전혀 놀란 척을 내색하지 않았죠. 네. 뭐냐면 둘째인데 4학년이에요. 네. 4학년이면 라면 한 개는 끓일 수 있지, 그렇죠. 충분히 끓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에게 라면 끓이는 방법을 한 번도 네. 보여준 적은 있지만 실제로 정말 네. 제대로 물은 이렇게 끓여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물은 이만큼 해서 끓이고 이제 스푼 네가 해봐. 네. 모든 거를 한번 그냥 처음부터까지 다 네가 하고 네가 끓인 라면을 네가 먹어봐라.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저도 지나고 그냥 네. 가르쳐 준 거고 끝났는데 어느 순간 제가 흠칫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요리를 하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탁 서 있고 젓가락으로 막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봤더니 둘째가 거기 서가지고 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놀랐거든요. 네.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고기 잡는 법 하나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얘는 거기서부터 응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끓였을 때 더 맛있을까? 계란을 하나를 넣어야 될까? 두 개를 응용이 되는 건데 기본이 안 되면 응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손 PD님이 아이에게 라면 끓이는 가장 기본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럼 걔는 그 기본을 통해서 정말 맛있는 라면을 끓일 수도 있지만 그럼 이 라면을 가지고 응용해서 다른 요리의 선호도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얘가 라면을 끓였을 때 아빠 한 번만 먹어보면 어떨까? 아빠도 하나 끓여줘라고 했을 때 와, 내가 이제껏 먹어본 라면 중에서 최고다.
그런 생각까지는 전혀. 야, 여기까지 해주면 얘는 못했어. 내가 라면을 잘 끓이는 사람인가 보다. 오, 왜 박사님. 기준이 없었잖아요. 야. 그런데 우리는 알았어 아빠 잘 먹을게. 자, 이게 아니라 야, 나 이렇게 맛있는 라면 처음 와서 뭐 넣니? 물 얼마큼 넣니? 아빠 좀 가르쳐 줘봐. 그럼 이 아이가 얼마나 신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랬겠네요. 더 맛있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응용을 잘하겠어요. 이건 하나의 예이지만 예. 공부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 가르쳐 줄 때 아이가 했을 때 와 대단하다. 우리 인간이 가장 이 안에 있는 스트레스와 희열을 느낄 때는 감탄이랍니다. 그래서 여행을 감탄하러 가는 거예요. 여행을 왜 가요? 힘들게 가서 와 제주도 가면은 100만 원어치 감탄하러 100만 원 쓰는 거예요. 유럽은 500만 원어치 감탄하러 500만 원 쓰고 감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500만 원 들여서 유럽 가서도 감탄 못하고 오는 사람. 그 감탄은 이 안에는 찌꺼기도 버리지만 듣는 사람하고 엄청난 엔돌핀을 솟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다음 선호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감탄을 연발로 해주면 된다. 좋습니다. 운의 선호도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 운의 선호도 그만큼 너무나 우리 부모님들이 또 신경 써야 될 또 귀한 영역이다. 박사님은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모가 점점점 바빠질수록 아이의 운에는 약해집니다. 자,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직장을 두 분이 갔다 오면 그다음 아이한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숙제했니? 일기 썼니? 점검할 수. 다음 그다음 날 준비물 챙겼니? 씻고 자라. 운해가 하나도 없잖아요. 좌뇌. 아이가 마음껏 이야기도 하고 싶었고 자기 속을 다 말할 걸 들고 싶었는데 예. 그러고 나면 이제 부모가 피곤하니까 빨리 자라. 이거잖아요. 빨리 해놓고 자. 빨리 해놓고. 그러니까 애들은 너무 재밌게 놀고 싶어서 그 짧은 시간 놀고 싶은데 엄마 자라. 내일 직장 가야 되고 너도 학교 가야 빨리빨리 자. 결국은 나중에 너 큰 소리 쳐야 자니? 큰 소리 쳐가지고 강압적으로 눌려서 얘는 울면서 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시대가 바빠질수록 운에는 점점점 작아지니까 그래서 점점점 바쁜 세대가 되면 이기주의적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왜? 충분히 내 말을 들어주지 못하니까 나도 남의 말을 못 듣고 그래서 이기주의적인 사람, 소통이 단절되는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빈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놀아주라고 하죠. 아빠들한테 할 때 30분을 정하더라도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하게 놀아줘라. 30분을 놀아줘도 정말 행복하게 딱 놀아주고 자 아빠가 30분 약속 지났지? 끝. 그럼 아이들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래 엄마가 네가 얘기할 동안 30분은 다 들어줄게. 감탄을 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절제할 수 있는 훈련도 같이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요. 운의 선호도를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옛날에 제가 국토순례 아이들한테 국토순례도 하나 이렇게 돌아서 간 적이 있었어요. 서울부터 쭉 지방 걸어가는 건데 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울면서 너무 힘들어 울면서 걸어가는 걸 보면서 그래 쟤는 저게 포기하지 않는 저것이 제 평생의 힘이 될 거다. 이런 기회가 준 부모한테 제가 누가 부모는 모르지만 참 대단한 부모다. 쟤는 평생 저 국토순례에서 낙오되지 않고 울면서 걷는 저게 아마 평생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이에게 운해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운해를 올릴 수 있는 기회 오늘 아침 극동방송 부모 멘토링에서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뇌과학자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발걸음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부모라고 함께하시면 되겠고요.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 들으면 은혜가 달라요. 여러분 꼭 한번 그래 보시기 바라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십시오. 책 선물 5분 전합니다.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선물을 발표할 거고요. 또 유튜브 상에서 댓글 선물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무료 뇌파 검사권도 추첨해서 전하는데요. 이 뇌파 검사권은 지금 저희가 추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연을 주시면 그 사연을 읽고요. 가장 적절하겠다 하는 분을 한 5분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매주 별도로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추천되신 분들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모 멘토링
여러분 정말 그 우뇌를 발달시키는 그 시간들 꼭 공유해 보시고 확장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